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등 2대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치료비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이 2대 진단금을 넉넉하게 준비해둔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엔 그래서 유병자분들을 위한 2대 진단금 보험 정보 드리겠습니다. 알찬 정보 오늘 강의 시간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치매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해볼 예정이니까요. 어느 하나도 방심할 수 없는 질병인 2대 질병 그리고 치매까지 이 시간 통해서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과 궁금증도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하죠.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이제는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2대 진단금, 가장 유리하게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2대 진단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들도 2대 질병을 가입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도 유병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대 질병이 뭔지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1등은 사망률의 1등 암, 2등 심장질환, 3등 뇌혈관 질환. 이 암을 제외한 이 사망률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뇌질환, 심장질환을 저희는 2대 질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2대 질병이 필요한지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암보험만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제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이 보험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병욱 씨 저 암보험 준비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3대 질병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암을 포함해서 2대 질병, 뇌질환, 심장질환 이 세 가지를 통틀어 3대 질병이라 부르게 되고요. 암을 제외한 뇌질환, 심장질환은 2대 질병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사실상 유전을 그렇게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력 중에 뇌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혹은 기타 혈관질환, 뭐 고지혈증, 기타 등등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 중에는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술, 담배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2대 질병이 보험이 없으시고 암보험만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실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크게 세 분들 같은 경우는 2대 질병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병력자들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느냐예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내가 건강하다면 이런 그 고민거리를 할 생각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간편 가입으로 가능하다. 요거를 좀 키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숫자 조금 체크해 드릴게요. 3, 2, 5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소견, 추가 검사 소견이 없으시면 되고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 안 하셨으면 됐고요.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입원 및 수술력만 없으신다면 누구나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이 가능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3, 2, 5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뇌졸중이랑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플랜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은
뇌졸중 같은 경우가 있고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차이점은요. 뇌졸중이랑 뇌출혈이랑 기타 뇌혈관 질환들을 포함한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성심근경색에다가 기타 심장 질환이랑 협심증까지 포함이 된 게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은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성인이 가입이 불가능한 특약도 있었고요. 유병력자들 기존에 내가 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꿈도 못 꿨던 사실 특약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유병력자 보험들도 보험사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플랜을 좋게끔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도 그 누구도 325,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암만 없으셨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많은 금액을 넣어오진 않았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도 넣을 수 있지만 일단은 뇌졸중이랑 뇌혈관 질환 각각 1,000만 원씩, 뇌질환을 2천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을 1,000만 원씩 각각 넣어서 심장질환을 2천만 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기존의 유병력자 보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갱신형이었습니다. 가입하고 난 다음 3년 혹은 5년 혹은 10년 이후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리스크가 조금 있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20년나 100세 만기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인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보험료 한번 또 안 볼 수 없겠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분들은 31,000원부터 60대 여성은 56,141원. 비교적으로 남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때문에 남자분들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비교적으로 여성분들보다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남자분들은 49,000원부터 101,496원. 현실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는 아니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인 점. 그래서 사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특약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내력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내력에 혈관성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피하지 말고 꼭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3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병력 사항에 따라 아까 325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추가 검사 소견 없으셔야 되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없으셔야 되고 5년 이내 암 없으셨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선호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암이랑 뇌질환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심장질환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심장질환은 돼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에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뇌질환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으로 강의 제가 오늘 짧게 준비해 봤는데 다른 것보다는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게 325 요거 강력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이 유병력자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병력사항이 조금 틀려질 수는 있지만 아까 325만 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대 질병이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큰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2대 진단금 보험 정보를 드렸습니다. 유병자분들은 2대 진단금 특히 가입과 준비가 어려운 거 아시죠? 내가 유병자인데 2대 진단비 준비만 돼도 참 고마운데 비갱신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뇌혈관 질환과 또 허혈성 심장 질환, 혈관 질환 쪽 보장을 가장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보장이기도 하니까요. 자, 지금 유병자분들은 놓치시면 안 되는 정보 오늘 들고 와주신 것 같아요. 자, 조병욱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병자 분들을 위한 2대 진단금 보험 정보를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 건강 상태에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네. 건강하신 분들은 이 2대 진단비 준비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은 사실은 건강하신 분들은 제가 이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건강체이신 분들은 이 플랜은 325 일단 애초에 할증이 돼서 나온 플랜이거든요.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
굳이 이 325가 아니더라도 일반 보험이 준비하실 수 있다 하신다면 보험료도 더 저렴하실 거고요. 보장 범위도 좀 더 넓게 아까 우리는 뇌졸중이랑 뇌혈관은 각각 1,000만 원씩 준비했다면 나는 뇌혈관 질환만 2,000만 원 넣을게, 허혈성 심장 질환만 2,000만 원 넣을게, 이렇게 보장이 더 넓은 범위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 보험료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유병력자 플랜이 아니라 일반 플랜 먼저 심사를 한번 넣어보시고 그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유병력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병자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건강하시다면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겠죠. 내가 특히나 이대 질환, 혈관 쪽으로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대 질환, 또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네. 내가 만약에 7년 전에 갑상선 암에 걸렸다가요. 지금 만약에 완치가 됐다면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이대 진단금 보험 준비가 네.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하고요. 일단은 아까 325였잖아요. 갑상선암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데 갑상선암은 일반 플랜으로도 준비가 가능한 보험이거든요. 가능한 질병이거든요. 때문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일반 플랜으로 먼저 준비를 해보시고 혹시나 안 되면은 유병력자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 이외에도 뭐 다른 암이 발병이 되셨다 한들 5년 이내에 암으로 입원, 진단, 수술만 없으셨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병력자들도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암보험도 또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암에 걸리셨던 분들이라도 325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암보험을 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325 조건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병자 2대 진단금은요. 암 병력 있으셔도 5년만 지나셨으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세요. 여성 발병률 1위인 갑상선 암도 된다고 하니까 또 모든 암이 병력이 있으셔도 5년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조병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유병자 분들께 특화된 2대 진단금 보험 정보 드렸습니다. 자, 강의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시거나 2대 진단금 보험의 준비를 원하시거나 또 나에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험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까지 저희 보험플랜 119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꼼꼼한 상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 주제는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치매보험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 기억을 잃어서 슬픈 질병을 치매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사실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우리가 네. 준비를 또 미루게 되는 게 이 치매보험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좀 정면 돌파를 해보자고요. 네. 치매 정의도 한번 살펴보고 보험 추천도 한번 받아볼까요? 그럴게요. 아마 많이들 모르셨던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세세하게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군데 정도 가장 저렴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왜 치매보험 준비하셔야 되시는지 그런 부분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치매라는 건 노년기에 생기는 질환인지는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이라든지 뇌졸중 그리고 심질환 요기에 의해서 가장 많이 걸리는 4대 사인 그러니까 사망하는 원인으로 이제 주요 신경질환 중에 하나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고요. 또 아시잖아요.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잖아요. 지금 맞아요. 현재.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면은 정말 좋은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은 계속 연장되지만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고 유병장수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5년 동안에 치매 환자 수가 1.4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1.4배 정도 이상 지금 증가가 한 추세고요. 10% 정도를 지금 치매 환자 인구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속도면은 앞으로 더욱더 빨리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고령화가 너무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제 치매 보험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보면은요. 우리가 뭐 경증 치매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방송 보시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치매에도 단계가 있지만 경증 치매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경증 치매 진단비만 받고 사람들이 솔직히 잘 사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경증 치매, 중증 치매 다 거쳐서 이제 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치매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가지고 가는 질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시냐면 계속적으로 롱런 하시면서 치료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일회성 진단비뿐만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투병 생활을 하실 때 필요한 그 생활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거는요. 육아를 하는 그 생활 그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하셔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기가 60세 정도로 측정을 했어요. 솔직히 뭐 55세로 하시면 더 저렴하게 측정은 돼요. 보시기에. 하지만 가장 필요한 시기가 60세 정도신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치매는요.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조금 더 비싸요. 저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제가 60세 여성 기준으로 제가 금액을 좀 뽑고요.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일단 60세 여성 기준이고요. 기준은 90세 만기로 잡았어요. 그래서 A사, B사, C사로 나눴는데요. 이 세 가지 회사는요. 모든 회사 중에서 가장 좀 저렴한 회사 세 군데로 제가 산출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만기를요. 85세, 80세 이렇게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80세 이내에 치매 걸릴 확률 거진 없어요. 90세 이내 평균 연령 이상으로 이제 조금 생존을 하셔야지 치매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90세 이내에 내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하셔서 제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6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이내에 치매에 걸렸을 경우를 제가 예를 잡았고요. A사, B사, C사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세 가지 회사가 다 비슷비슷해요. 경증 치매 진단비는 뭐 250, 150, 100 이게 제가 2배로 하시면은 납입보험료가 2배로 올라가시면서 조금 더 부담스럽게 되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현재 납입보험료를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세요. 그래서 보험료는 조금 줄이는 형태로 제가 했고요. 일단은 중증 치매 진단비를 보면은요. A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다 돌려드리는 형태예요. 그리고 B사나 C사는 중증 치매 진단비를 1,000만 원을 드린대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돌려드리는 거나 진단비 1,000만 원을 드리는 거나
보시면 거기서 거기에요, 돈은요. 거진 그렇죠? 비슷할까요? 네, 또이 정도 되시는데 보시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A사 같은 경우에나 B사나 C사 이거 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지금 현재 설계가 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올해 3월에 경험생명표가 한번 변경이 됐잖아요. 경험생명표라는 거는 사람이 얼마만큼 사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되면서 평균 연령이 한 3, 4세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영향을 받은 게 치매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서 치매보험도 그때 한번 납입보험료가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시면서 지금 현재 조금 보험료가 오르신 상태신데요. 그리고 치매보험은 계속 오르실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고령화되니까요. 그렇죠? 오늘이 가장 저렴한 시기예요.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받고 매달 50만 원씩 중증 치매일 때 매달 50만 원씩 받는 시기가 됐는데 한 번 받고 혹시라도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납입했던 보험료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12회를 보증 지급을 한대요. 보증 지급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B사 같은 경우는 36회를 보증 지급을 한대요. 그럼 36번은 무조건 받는 사람 법적 상속인이든 다 무조건 보증 지급을 하는 거겠죠. C사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는 뭐 37,600원, 38,000원, 38,850원 이런 정도로 거기에 좀 비슷하죠. 20년나 90세로 했을 때.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20년 후, 그러니까 60세이신 분이 20년 후가 되시면은 80세잖아요. 그때 가셔서 혹시라도 나는 치매가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소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90세에 가서도 CDR 척도 3점, 중증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 이랬을 경우 해지하셨을 경우에 해지환급률은 A사 같은 경우는 71.3%, B사는 75%, B사는 95%, C사는 97% 이런 식으로 거진 원금 상환 수순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셨을 때 그러면 A사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요. 약관을 잘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모든 치매보험이 그 치매 진단금을 주는 기준 자체가요. 경증 치매냐, 중증 치매냐, 뭐 경도 치매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CDR 척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1점은 경증 치매, 2점은 뭐 중증도 치매, 3점은 중증 치매, 4점은 뭐 심각성, 뭐 5점은 말기 이런 순서대로 다 나눠지거든요. 높아질수록 이제 치매가 그쵸? 심각한 거네요. 네. 그런데 보통 3점 정도가 되시면 여기 나오시는 건데 3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냥 사람에 대한 기억은 다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혼자 밥 못 먹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은 되시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되시면 여기 나오시는 건데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기준이 뭐냐. MRI나 CT 소견상으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그 소견이 그 사진상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셔도 그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의사의 소견이 이분은 치매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만 하면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종합적인 의사 소견만으로도 일단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럼 B사랑 C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의 소견뿐만이 아니라 MRI 같이 이제 사진 촬영을 해서 사진에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 정확히 나와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나중에 가서 그걸 받으실 때 CCBB가 나눠지실 수가 있으신 그럼 거예요. 요즘 나오는 많은 치매 보험들이 대부분 이 사진 판독을 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보통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품들이 있어요. 1회 뭐 진단비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상품들은 보통 이제 화재보험사 상품들, 손해보험사 상품들은 그런데요. 그런 상품들은 이제 금강원에서 개정을 해라 해서 이제 소견만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생명보험사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약관상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백하게 그 CD나 MRI 상으로 판독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지만 지급이 되는 경우예요.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도 어떻게 진단을 내리느냐 이거 정말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CCBB가 나눠지면 좀 힘들잖아요. 보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오늘 가져와 주신 A사, B사, C사 좀 장단점 비교해 주실까요? 네네. 일단은 장단점 좀 비교해봐 드리면요.
일단은 가입 연령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고요. 20세에서 75세까지는 다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게 조건이 조금 좋잖아요. 예. 의사 소견만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 기간, 그러니까 90세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아야지만 나오시는 거고, B사나 C사는 95세까지도 가능하세요. 예. 가입 기간 조금 더 길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급 기준 자체는 CDR 척도, 그리고 B사나 C사 같은 경우는 MRI나 CT 소견의 사진의 상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A사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의사 소견만으로도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보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신형 생활비 보장. 매달, 그때부터 매달 지급이 되시는 거예요. 지급 내용 자체는요.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보장이세요. 치매에 대한 부분은. 치매 환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그냥 요양원 가셔도 한 달에 한 50만 원씩은 필요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필요한 보장은 맞으시고, 그래도 요런 부분은 아셔야지 지급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장단점 비교하시면요. 일단은 세 군데 회사가 다 제가 가장 저렴한 회사 거 말씀드린 예. 거예요. 각 회사 거 다 각출을 해서요.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경도 치매가 있고요. 중증도라 그래서 CDR 척도 2점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없어요. 하지만 예. B사나 C사는 CDR 척도 2점에 해당하는 것도 다 진단비가 나가고요. 그리고 A사는요. 보증 횟수가 12회. 혹시라도 중증도가 됐어요. 중증 치매가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다 받고 했지만 12회 미만에 내가 이제 혹시라도 사망했을 경우에는 12회까지만 보증 지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B사나 C사는 36회까지 보증 지급을 한다. 요 내용의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점이 각각 장단점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다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일반형으로는 솔직히 치매보험도 너무 가격이 비싸져서 솔직히 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장 내역을 보시면 어쨌든 일반형이든 무해지 환급형이든 납입보험료는 차이가 있지만 보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좀 다소 저렴하고요.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했을 때 일반형은 해지환급금이 있고 무해지환급형은 그 해지환급금이 없고, 대신에 납입 완료 이후에 해지했을 경우 기존 보험, 그러니까 일반형 같은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좀 낮고 무해지환급형은 해지환급금이 높고, 이 여하튼 차이가 납입 기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무해지 환급형 보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근데 일반형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많이 높죠. 그 리스크가 그렇군요. 있으니까. 오늘 치매 보험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상품을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60세 기준으로 가장 또 중요한 게 치매 보험이라고 하니까 60세 전후이신 분들도 더욱더 주목을 하시고 또 가입을 염두에 두실 것 같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욱더 오래 사시니까요. 살펴보시고 가입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A사, B사, C사 각각 장단점이 좀 나눠져 있고 특징이 달라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은 딱 한 개 고르자면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CCBB가 좀 나눠지지 않는 A사. A사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A사 추천 주시는 이유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단 A사는 이제 경도 치매도 진단비를 받으려면은 사진 판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경도 치매도 중증도 치매도 중증 치매도 솔직히 사진 판독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분은 치매시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CCBB가 안 나눠지는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A사가 가장 낫지 않을까 그런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보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좋겠죠. 보통 이 종합적인 의사 소견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보험. 그러니까 보통 사진 판독 결과가 나와야 B사와 C사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추천드린 A사 같은 경우에는 사진 판독이 없어도 의사 소견만 받아도 치매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때 또 보험사와 또 소비자 간에 이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분쟁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쟁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A사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치매보험을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유병 장수 시대입니다. 오래 살게 되면서 이제 치매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늦기 전에 보험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치매 보험이 저렴할 때라고 하니까 하루라도 늦기 전에 건강할 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두 가지 전화번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또 간단하게 문자로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보험 고민을 남겨주셔도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전화 한 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 나이가 40대인데요. 예. 이제 보험을 3개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메리츠 화재 3대 질병보험, 동부 화재 예.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우체국 종합보험 이렇게 3개를 들고 있는데 예. 지금 뭐 갱신형도 있고 뭐 그래서 80세 만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잘 들어졌는지 한번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점검 받으시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가 지금 40세이신 건가요? 아니요, 43세. 네, 40대 초반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입 당시에는 이렇게 갱신되는 부분이나 만기가 짧은 부분을 느끼지 못하시고 가입을 하신 거네요? 네,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지인이 들라고 하니까 들었거든요. 지인 추천으로 들으셨다가 예, 이제 그런 발견을 건지도 하신 것 몰랐고, 같아요. 예, 예, 방송을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두셨고요. 네. 지금 뭐 80세 만기인 부분도 있고 또 납입 기간이 좀 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체크를 네. 해드릴 거고요. 지금 네. 가족력이나 병력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다행입니다. 자, 보험료 부담은 좀 어떠세요? 보험료는 괜찮아요. 그럼 갱신이 지금 한번 되셨나요? 예, 갱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갱신 전에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을 하실까요? 갱신 전에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한 20만 원 초반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보험료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한 2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네. 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조병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화재 3대 질병보험 3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또 동부 화재에서는 운전자 보험, 우체국 종합보험까지 가지고 계시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2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40대 여성이고 건강하신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 갱신령의 또 만기 부분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야 발견되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기존에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시청자님이 고민 중에 네. 저희 갱신형이 조금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갱신형은 의료 실비 부분이 갱신형이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 실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가입 시기마다 조금 갱신 주기는 틀리겠지만 5년 갱신, 3년 갱신, 요즘 판매되는 거는 1년 갱신인데 시청자님 거는 이제 3년 갱신으로서 이제 두 번째 정도로 좋은 의료 실비세요. 근데 그래요? 요거는 의료 실비는 갱신형으로밖에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문제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찾아봐 드리자면 첫 번째 메리츠 화재 이 상품 나쁜 보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품의 보험료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30년 납이세요. 네, 맞아요. 예, 좀 그렇다면은 이상했어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 30년 납 치고는 보험료가 싸진 않거든요. 적당한 수준도 아니고 비쌉니다. 남들보다 10년 더 내는데 이 정도 보험료면 그러네요. 비싸요. 근데 이때 가입했을 당시에는 저해지 환급형, 뭐 알뜰 건강보험이 조금 나오기 직전이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시면 사실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뭐 해약하려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해지 환급형을 사용하게 되면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해지 환급형으로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보험이 이제 동부화재 보험이세요.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셨는데 운전자 보험이 사실 본래의 목적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내 몸 다쳤을 때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이 다치는 거는 사실 자동차 보험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드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1대 중과실로 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뭐 과속, 인도사고, 스쿨존내 사고,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이걸로 사고가 나게 되면 나라에 벌금도 내야 되고 형사합의 지원도 이 상대방의 형사합의도 봐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중상해 그리고 11대 중과실 흔치 않은 일들이거든요. 사실 운전하다가 보면 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일어날 확률이 적다면 당연히 보험료도 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운전자 비용들은 사실 한 달에 4,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건 10배 더 그렇죠. 비싸신데요? 그렇죠. 41,000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보장이 많이 들어가셨나요? 저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10년 납 10년 만기세요. 이거는 내가 혜택 받으면서 10년 뒤에 내가 냈던 돈을 돌려받는다 이런 보험이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만기 환급금을 이제 넣으려면 적립보험료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적립보험료를 사실상 넣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애초에 4,000원만 내시면 될 건데 41,000원씩 내서 나중에 만기 때 돌려받는다? 내가 4,000원이면 될 보험료를 굳이 37,000원 더 내서 37,000원에 대한 이자만 나중에 만기 때 돌려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보험 설계사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립보험료는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체국 종합보험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저 구성 자체는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의료실비도 옛날 보험이라서 훨씬 더 좋은데 그 외적인 특약들이 아까 의료실비 말고도 암, 뇌, 심장질환이 갱신형인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체국 보험 특성상 옛날 거에는 있지만 뇌출혈까지만 보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출혈이 되기 전에 뇌경색도 올 거고 뇌졸중이 와서 혈관을 막아버린 다음에 그때 그 이후에 뻥 터지는 게 뇌출혈이거든요. 우리가 골든아워 1시간 내에 뭐 증상이 있어서 호전이 돼서 병원에 잘 도착을 했는데 뇌출혈은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뇌경색도 보상이 가능하고 기타 뇌혈관 질환도 보장이 가능한 뇌혈관 질환 특약으로 그리고 심장 질환도 허혈성 심장 질환,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험료는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22만 원 40대 초반 여성분에게 제가 생각했을 땐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메리츠랑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체국 거는요. 의료실비는 기존의 거라서 더 좋거든요. 의료실비만 딱 살려가시고요. 나머지 기본계약이랑 의료실비 제한 나머지 특약들은 감액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3만 원대로도 준비가 줄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손해보험사에 3대 질병, 암, 뇌질환, 심장질환 범위가 넓고 저해지 환급형의 모든 특약들 전부 다 넣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10만 원 초반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체국 아까 3만 원대로 줄었죠? 그리고 손해보험사 10만 원 초반대로 준비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니까 기존에 납입하시던 보험료보다는 6만 원 정도 더 저렴해지셨는데 장점으로 비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금액들은 20년 납 기준이거든요. 근데 아까 메리츠 화재 거 30년 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21만 원씩 30년 내야 되는 것들도 감안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모델링에 가시는 게 갱신형이었던 점들을 비갱신형으로 바꾸고요. 의료실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중특약, 뭐 기본계약들이 겹치던 것들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사업비도 절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10년치 아까 메리츠 화재 30년 납이었던 게 10년치 절감이 되니까 이렇게 리모델링하게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우체국 보험 안에 실비는요, 지금 원래 실비 자체가 갱신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좋은 실비를 가지고 계셔서 절대 정리하지 마시고 실비를 네. 유지하면서 좀 줄여가시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메리츠 네. 화재 보험료 대비 납입 기간 너무 기셨고요. 또 동부화재 네. 운전자 보험 이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네. 굳이 뭐 정리까지 해서 이 금액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건은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좀 통합보험으로 이것저것 다 네. 넣어드렸는데 비갱신이고 20년 납이에요. 자, 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가져가시면 시청자님이 10년치의 보험료를 아예 줄여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큰돈 줄여가신 거니까 뭐 이걸로 노후 준비 생각해 보시거나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 보험료 갱신이 되거나 또 총 보험료가 얼마인지 좀 비교해서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분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릴게요. 어떤 문제 있으실까요? 네, 저 어머니 보험 좀 여쭤보려고요. 아, 어머니 보험이요.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68 되시거든요. 지금 네, 8 되세요. 68이요. 알겠습니다. 네. 60대 후반이시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메리츠 화재에서만 2건 가지고 계신데 이게 어머님께서 지인분 통해서 좀 추천을 받으신 걸까요? 네, 예전에 아시는 분한테 가입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요. 네, 근데 안보험이 가입이 되실지, 알겠습니다. 지금 네. 당뇨약 드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그동안 꽤 되신 것 같아요. 한 4, 5년. 4, 5년 정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서 안보장 가져갈 수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자, 보험료는 지금 그럼 괜찮으신 거네요? 네,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보험료는 좀 더 나와도 될 것 예,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장 어떤지 그리고 안보장 추가할 수 있는지도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6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어머니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메리츠 화재에서 2건 가지고 계시네요. 레디라이프 케어 보험 그리고 M드라이브 보험까지 모두 80세 만기로 가지고 계시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6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당뇨약을 4, 5년 정도 복용 중이신 어머니의 보험을 문의 주셨습니다. 암 보장을 좀 추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정지문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머니 보험이 2건 메리츠에 있으세요. 그런데 이 2건이 다 지금 혹시 그 당뇨약 드시기 전에 넣으신 거죠? 보니까 네. 지금 실비가 3,010짜리 예전 거예요. 그래서 100% 보장 받으시는 걸로 당뇨약 드시기 전에 들어가신 걸로 보여지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실비는 80세 만기지만 꼭 유지하셔야죠. 여기서 네. 보장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보시면은 지금 네. 아마 갱신 2번 되셨을 텐데 54,000원 정도. 그러니까 예전 상품이라서 적립보험료도 많이 들어가 있었겠지만 54,000원에 지금 현재 실비 넣고 그리고 진단자금도 각각 1,000만 원 정도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들어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머니 운전하세요? 뭐 간혹 하세요. 자주는 안 하시는데. 간혹 하셔서 지금 이제 운전자 보험을 넣으셨는데 요것도 보시면은 그냥 딱 10,000원에 10년 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 넣으셨는데 뭐 평사비지원금, 방어비용 뭐 이런 거 넣으셨는데 요즘에는 뭐 1억으로도 더 올라가고 뭐 하긴 하지만 간혹 하시는 거면 지금 이미 납입한 기간이 꽤 되셨기 때문에 요거 그냥 가져가셔도 무관하실 것 같으세요. 뭐 자주 하시는 거 아니시면은. 그래서 요 2 상품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 권해드려요. 네. 그리고 지금 안보험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안보험은 어떤 걸로 좀 원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일단 뭐 진단금도 좀 추가하고 네. 뭐 좀 계속 나오는 게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재진단암 원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일단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뇨약을 드시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암 회사가 있어요. 65세 넘으셔도.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들어가기가 힘드세요. 그러셔서 제가 이제 넣을 수 있는 회사 중에 좀 저렴한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 걸로 산출을 해보시면은 현재 유병자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 보험 상품이에요. 할증은 안 돼 있어요. 그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는 N사와 H사 상품이 있어요. 그 회사 상품으로 제가 좀 봐드리면은요, 재진단암 같은 경우가 젊은 사람들이 넣으면 너무 비싸요. 왜냐면 1년 뒤에 완치가 안 되면 또 주고, 1년 뒤에 완치가 안 되면 또 주고. 근데 생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받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그렇게 이제 68세시니까 남아있는 생존 기간 자체가 길지 않다라고 봐요, 보험사에서는. 그래서 재진단 암 진단비를 넣어도 일반 암 진단비와 거진 준해요. 비갱신형으로 넣으셔도. 그래서 넣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 암 진단비를 3,000을 넣는 돈이나 일반 암 진단비 2,000에 재진단암 1,000을 넣는 거나 거진 비슷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제가 보니까 가장 저렴한 회사가 N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그래서 일반암 2,000에 재진단암 1,000만 원. 근데 이 재진단암 1,000만 원의 조건이 뭐냐면요, 1년 후에 완치가 안 되셨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줘요. 하지만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이 되거나 재발암도 요거는 지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암은 또 지급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세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거는 계속 나가는 거고, 첫 번째 암에 대한 2,000만 원은 한 번, 1회 한 지급이세요. 그러니까는 1년을 기점이라서, 예전에는 상품들이 다 2년이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발암의 기준 자체가. 몰랐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3년 갱신이었어요. 그러면 3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이제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져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갱신형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는 가져갈 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했을 경우 지금 당뇨약 드시는 거 감안하셔서 그런 회사 뽑아드리면은 한 5만 원대, 5만 1,000원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암 2,000에 그리고 재진단암 1,000 넣으시면은 그 정도 금액 추가가 되세요. 그래서 암 진단비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시청자님. 네, 우리 어머님 증권 살펴드렸습니다. 뭐 메리츠와제 두 건 모두요, 실비 포함해서 예전 걸로 참 잘 가입을 해 두셨어요.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니 암보장 챙겨드리고 싶어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가능한 회사 중에서 최대한 유리한 상품인 비갱신형의 일반 보험으로 추천드렸고요. 암 진단 시에 2,000만 원, 그리고 또 새로운 암이 발견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1,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자, 2년 기준이 아니라 1년 기준이고 또 비갱신형이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병력이 있으시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장에서 추가로 내가 원하는 보장 넣고 싶으신 분들도 이렇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2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실비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같이 묶어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조명국 전문가님,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묶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은 따로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네네네. 일단은요, 사실 이 실비보험은 예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입했어야 됐고요. 18년도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실비보험을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단독으로만 가입하자, 이런 취지하에 의해서 이제는 같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꼭 단독으로만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실비가 더 좋긴 하지만요. 지금은 뭐 예로 들어서 내가 실비 말고 다른 특약들은 좀 해약을 하고 싶다 하셔더라도 옛날 실비는 최저보험료가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단독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단독보다는 근데 옛날 의료 실비가 보상의 지급률에 대해서는 더 좋기 때문에
좀 나눠져요. 2009년도 7월, 11월, 2013년도 4월, 15년도 9월, 18년도 4월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의료실비가 좀 지급률이랑 보상률이랑 갱신 주기들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의료실비는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자면 옛날 의료실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옛날 의료실비가 있어서 꼭 다른 것들이랑 같이 묶여 있어서 조금 하나로 그냥 따로 단독으로 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기존 거 유지하시는 게 좀 봤는데 혹시나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한테 증권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직접 살펴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장단점 한번 직접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비는요, 작년부터 단독 가입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실비가 묶여 있어서 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꼭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요. 예전 실비라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